26번. 다음은 빈칸 채우기 문제죠. 요 범위 내의 정수 mn에 대해서 m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에 대한 이야기. m값이 양수가 되면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존재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보는 거고, 그래서 m값이 0보다 크면 그거에 따른 n값을 세면 되죠. 그럼 n보다 크고 n, 너는 0보다 크고 1보다 커 나왔죠. 1보다 커 나왔고, 그리고 작거 나갔다 10.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m값이 양수인 거를 보겠다는 거야. 너가 양수가 되면 m값 하나당 몇 개씩 n값이 생기냐면 너에서 너를 뺀 만큼 생기죠. n은 10 마이너스 m 개가 되는데 요 m값이 1부터 9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결국에는 1부터 10까지의 합인 55가 됩니다. 55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m값이 만약에 음수이면, 음수인 경우에는 n값이 홀수일 때는 항상 존재하지만 짝수이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럼 두 번째, 이번엔 m값이 만약에 음수이면 우리가 어떤 x의 n승이 m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n값이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m값이 음수인 거는 몇 개가 있냐면 너가 마1부터 마이너스 10까지가 있는데 마이너스 10은 안 되겠죠. 마이너스 10보다 절대값 10보다 더 클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9까지 되겠네요.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n은 항상 홀수가 돼야 돼요. 홀수. 근데 만약에 m이 마이너스 1이면 1보다 큰 홀수는 몇 개가 되냐면 몇 개니? 4개인가? m값이 2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2보다 큰 게 되겠죠? 역시 홀수. 똑같이 4개가 되나요? 4개, 4개, 그 다음 3개가 되겠죠? 또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개, 2개, 1개. 1개가 될 것 같은데, 순서대로 m값이 마이너스 1, 마2, 마3, 마4, 마5, 마6, 마7, 마8, 마이너스 9까지. 마이너스 9가 되면 n값이 홀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빵개가 있긴 한데 얘는 셀 필요는 없죠. 요만큼을 다 세시면 요게 이제 두 번째 나에 대한 개수가 되겠죠. 20개 나오나요? 20개. 그래서 답은 너 더하기 너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 동그라미가 뭐 비어있죠? 그죠? 그럼 왜 답이 없죠? 75? 아, 이거? 첫 번째 거? 아, 9까지구나. 죄송.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9까지라서 답이 그러면 65개가 되는데 이번에 아마 65가 있는데 뭐 비어있는 것 같아요. 요 보기가 21번. 21번 어떻게 푸셨는지 참 궁금한데 처음에 이제 풀려고 했는데 잘 안 풀렸거나 혹은 풀이가 굉장히 길었거나 혹은 뭐 안 풀려서 답지를 받거나 뭐 했을 수 있는 되게 쉽게 결론이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답안지의 풀이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물론 시킨 대로 하셔도 돼요. 2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으니까 신나게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다 세워서 y절편 복잡한 식으로 구해서 서로 갖다 놓고 연산 열심히 하셔도 되는데 문제의 본질을 좀 볼게요. 이거를 그림을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그려서 했으면 좋겠고 일단 그림이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먼저 직선을 그냥 2개를 먼저 잡아주세요. 그림은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주시면 너가 A고 B가 된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요 선분의 길이는 일정하죠. 일단
이만큼은 B 빼기 A로 일정. 그랬을 때 이 함수값의 변화량이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왜 이렇게 비스듬하지?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이만큼의 차이가 로그 4의 B에서 로그 4의 A를 뺀 거죠. 로그 4의 A분의 B인데 2분의 1 로그 2의 A분의 B라고 써도 괜찮죠? 자, 얘는 어때? 요만큼은 얘는 로그 2에다가 넣고 빼는 거기 때문에 로그 2의 A분의 B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관찰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너 대 너가 1대 2이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의 기울기 자체가 B가 1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의 도입 자체를 어떻게 주시는 게 훨씬 편하냐면 직선 첫 번째 거를 2m 플러스 k라고 놓고 두 번째 직선을 그냥 m 플러스 k라고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천천히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식 쓸게요. 2m 플러스 k에다가 a를 넣은 게 그러니까 요 a도 지나가야 되고 b도 너 위에 점이 돼야 되죠. 그래서 2m 2m 플러스 k가 2m x 플러스 k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쓴 거야. 기울기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기울기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K값은 서로 같게만 잡아주면 되죠. K값이 얼마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은 상태. 그럼 여기다 이제 식을 좀 대입을 해볼게. A도 대입하고 B도 대입하고 EMA 플러스 K는 뭐가 돼야 되냐면 로그 2의 A가 돼야 돼요. 맞죠? A를 너에다가 대입한 거는 너와 너의 교점. 그 다음에 MA 플러스 K는 이번에는 A를 밑에다 대입한 2분의 1의 로그 2의 A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각각 지금 A라는 점을 너에다가 대입한 거, 너에다 대입한 거. 두 개를 그냥 식을 쓴 거예요. 요거를 이제 적절히 연립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너를 2배를 하시면, 너는 EMA 더하기 2K가 나와. 너가 로그 2의 A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거는 너랑 같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미 문제의 핵심인 K가 0이 나와요. 이거를 찾아주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K가 0인 거 찾았죠? Y절편 0 나왔죠? Y절편이 0이 나오고 나면 식을 세우기가 굉장히 편해요. 다시 한번 대입해 볼게. EMA는 EMA 말고 밑에다 대입할게요. 기울기가 지금 얘가 0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X축이 사실은 지나가는 거고, 그러면 요 밑에 거 입장에서 A분의 로그 2의 A와 로그 이제 4의 A가 되겠죠? B분의 로그 4의 B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서로 동일하다는 식을 써보시면 A분의 로그 4의 A는 B분의 로그 4의 B가 나오죠. 요거는 지금 뭐 쓴 거냐면 요 아래쪽 직선에 대한 기울기식을 쓴 거예요. 얘가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원점과 A, 로그 4의 A, 원점과 B, 로그 4의 B를 연결한 두 점의 기울기가 서로 동일하다 식을 썼고, 요거를 A 값, B 값을 양변에다 곱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오죠. 결론, 너가 지수로 올라가면 A에 B승과 B에 A승이 서로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요걸 찾으면 이제 끝나는 문제이고, 요거를 그 다음에 뭐 대입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 이유는 뭐냐면 어쨌거나 대입을 다 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로그의 형태로 아주 복잡하게 표현을 하고 뭐 하면 나오긴 나오죠.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면 나오긴 나와요. 그런 점에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기왕이면 이제 도입 자체를 기울기나 어떤 y절편 같은 것들을 내가 좀 더 수월한 어떤 문자로 놓고 그 다음에 식을 좀 정리를 해나가는 방식을 뭐라고 굳이 설명을 다시 해줬습니다. 자, 23번. 23번이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 번 봤죠. 이거 한두 번 본 사람도 있고 한 3번 이상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림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로그 2의 절대값 kx가 있고 로그 2의 x 플러스 4,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 이렇게 총 3개가 있는데 보니까 밑이 다 2짜리로 똑같아요. 그죠? 그럼 서로 기본적으로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이 되어 있는 관계라는 건데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에 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각각이 로그 2의 이쪽이 kx 이쪽이 로그 2의 마이너스 kx k 값은 양수니까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로그 마이너스에 로그 2의 마이너스에 x 플러스 n 그리고 로그 2의 x 플러스 이 상태 각각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너네의 y좌표에 대한 얘기를 x좌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a가 x1 너가 x2 너가 x3입니다. 얘네끼리 일단은 연립이 다 된다는 게 보이시죠? 밑이 다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립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연립을 합시다. 이쪽 x1이라는 건 어떤 식을 만족하냐면 너에다가 x1 넣은 거 너에다 x1 넣은 게 같아야 돼요. 즉 x1 플러스 4는 마이너스 kx1이 나와야 되죠. 여기 첫 번째 식. 두 번째 x2를 넣어볼게. x2는 너에다 넣은 세 가지가 다 같아야 돼요. 즉 kx1 그 다음에 x1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x2인데 응? 요거? 그리고 마이너스 x2 더하기 m 이렇게 세 가지가 같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너가 마이너스 k의 x3 이랑 너에다 넣은 게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x3 플러스 m 일단 요만큼이 나옵니다. 맞죠? 기억번 만약에 x2가 마이너스 2x1이면 k는 3이다. 여기에 지금 공통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여기서 k의 형태로 x1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x1은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나오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x2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네를 이용할게요. 근데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기왕이면 우리가 x1이 k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이용합시다. 그러면 이항시키고 나눠보시면 그죠? x2는 k-1분의 4가 나와요. 그럼 일단 둘의 관계를 좀 보시고 만약에 x2가 마이너스 2x1이면 너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2 k-1분의 4라고 한다면 요거 이제 약분하시고 크로스로 곱해서 식 정리할 수 있죠? 응? x2가 마이너스 2가 x1이구나. 거꾸로구나. 그럼 이렇게 써줘도 될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로 쓸게요. 그냥.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k가 3이 되는지 어차피 예상이 되는 건 뭐냐면 양쪽이 k에 관한 1차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계산하지 않고 내가 3을 그냥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도 괜찮겠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3 대입하면 이쪽 2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서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기억번 참이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x2의 제곱은 x1 곱하기 x3인가 일단 니은번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 문제에서 기억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니은번을 이용해서 디귿번을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의 표현이 등비 중앙의 표현이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형태로 우리가 도입을 주면서 풀어나가야 되고 조금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 보시면 x3 같은 경우에는 너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3은 k-1 아니지? 1-k분의 m 똑같지만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x2 같은 경우에는 k-1분의 4이기도 하지만 요렇게 요 둘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m으로 쓸 수도 있다. 그럼 요 상태.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x제곱이 x1 곱하기 x3과 x2의 제곱이 요 두 개 곱한 것과 같은가? 그럼 니니 곱해 보시고, 근데 x1이 사실은 x2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형태이기 때문에 응? 아 그렇구나. 그러네. 그럼 이제 그냥 이대로 풀어야 되겠네. 그럼 요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혹시 얘를 이용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이거 곱하면 나오나요? 제곱이 안 나오는데? m제곱이 나오는데? 뭐가 안 맞지? 잠시만. x2의 제곱이 x1 곱하면 너랑 너를 곱하면 이게 되나요? 뭐가 약간 안 맞는데? 식이 뭐가 이상한가? 잠시만. 된다고? 곱해볼게요. 그럼 너가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4m이 나오고 이렇게 곱하는 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너가 이렇게 곱하면 역시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4m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억 니은에 대한 증명이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디귿번을 풀어봅시다. A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 합이 만약에 0이라면 m 더하기 k제곱은 반드시 19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워도 되죠? 요만큼만 지울게요. 우리가 지금 니은번은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요 x1과 x2와 x3의 관계 자체가 등비수열의 형태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x2를 그냥 x1의 공비를 곱한 거, x3도 x1의 r제곱을 곱한 거, 요렇게 일단 표현을 합시다. 표현은 얘를 괜히 지웠다. 얘를 써야 되는데 망했다. 아닌가? 여기서 쓰면 되나? 일단 기울기식 써볼게요.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x1과 x2를 이용해서 x2 빼기 x1 분의 너를 대입을 한 건데, 너를 이제 어느 쪽에다 대입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얘네는 요 녀석과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너와 너의 교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x2에서 x1을 함수값을 뺄 때 로그끼리는 서로 나눠질 거 아니야? 그 나눠진다는 성질을 여기서 활용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로그 2의 kx를 이용합니다. 즉 이쪽에서는 로그 2의 너가 kx2인데 너가 일단 kx2라고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kx죠? 2의 마이너스 kx1. 자, 너랑 더하기. 지울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BC, AC. AC 기울기 합. 이쪽. 너는 뭐에서 뭘 뺄까? 3에서 1을 뺄게요. x3 빼기 x1 분의 너도 똑같이 요 녀석. 그러면 로그 2의 마이너스 k x3 빼기 로그 2의 마이너스 k x1이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식을 정리를 조금만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서로 빼면 k 값은 약분이 되고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x1분의 x2가 나와요. 근데 x1분의 x2는 r이죠. 그래서 이쪽이 뭐가 나오냐면 로그 2의 마이너스 r이 나옵니다. 이렇게 남고 얘도 마찬가지. 너끼리 뺀 거니까 서로 나눠지고 마이너스 k 약분이 되고 x1분의 x3이 나오죠. r제곱이 나오겠죠. 플러스 너가 로그 2의 r이 되겠네. 마이너스 r이 되겠네. 원래 r제곱인데 r값이 음수기 때문에 2를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r로 꼭 써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 합한 게 0이라며.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이 약분이 될 것이고, 그러면 너와 너 얘네를 이제 또 다 각각 이렇게 쓸 수 있죠. x1 r 빼기 1. 너는 x1 r의 제곱 빼기 1. 근데 요거 양변에 이만큼을 싹 곱해주시면 r 플러스 1만 딱 남나요? 그래서 결국엔 뭐가 남냐면 너는 1 남고 더하기 r 플러스 1분의 2는 0 이렇게 나와야 돼서 r 값이 나오겠죠. r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나? 마이너스 3 나오나요? 마이너스 3 나오네. 그래서 R 값이 나왔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어디다 대입할 수 있냐면 좀 지웠네. 그래서 요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데다가 대입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요게 가장 풀이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넘어가서 25번 봅시다. 25번도 약간 어려운데 평가원 기출 문제들이 대체로 그래도 조금 어렵죠, 그죠? 자, 23번 계산 마무리 안 되면 끝나고 다시 물어보세요. 다음과 같은 좌표 평면에서 A의 X승이 있고, 그 다음에 너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점 Q가 있고, 근데 그 녀석이 곡선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승 위의 점에 대해서 이 각도가 45도래요. 그랬을 때 PR의 선분 길이를 줄 테니, 그리고 PR의 기울기를 줄 테니 상수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일단 둘의 관계부터 좀 봅시다. 잘 보시면 하나는 A의 X승, A의 X승은 보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AX가 있는데 마이너스 로그 AX는 사실은 어떤 상태인 거냐면 원래 Y는 X가 있고 로그 AX가 있다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로그 AX, 마이너스 로그 AX는 너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나요? 뭐 이렇게 생겼겠죠? 뭐 얘랑 만나는지 안 맞는지 여부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너가 마이너스, 좀 더 일로 갈까? 마이너스 로그 AX. 자, 이 상태에서 너 위에 AX 위에 한 점 P가 있고 걔를 적당히 대칭을 시켰고, 그래서 대칭을 시키고 걔가 그 점이 Q죠, Q. 그래서 여기에 어떤 P라는 점이 있고 이렇게 YNX에다 대칭을 시켰어요. YNX 대칭을 시킨 거니까, 그리고서 여기서 45도. 애시당초에 YNX에다 대칭을 시켰다는 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45도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너는 Y축과 평행한 상태라는 거죠. 즉 요게 X좌표가 서로 다 동일한 상태. 그랬을 때 너가 누구랑 만났냐면 요 직선, 아니지, 요 함수랑 위에서 만났네. 그림이 조금 안 맞다. 좀만 더 위로 갈게요. 이렇게 만났다 칩시다. 이렇게 로그 함수랑, 그랬을 때 마지막에 요 직선의 기울기 너가 7분의 자 여기까지. 그리고 선분 길이를 한 개를 줬죠. P, R의 선분 길이를 줬어요. PR을 줬고 너가 2분의 5루트. 요 기울기를 7분의 1이라고 줬다는 거는 고조선은 이걸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너가 7대 1대 루트, 아니지, 5루트 2. 다시 한번 7대 1대 5루트 2가 되죠. 7, 1, 5루트 2가 된다는 거는 실제로는 여기가 2분의 7이 돼야 되고 여기가 2분의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7대 1대 5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기울기를 준 거는 이렇게 써먹기 위함이에요. 얘네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열발 반드시 내리셔야 되고, 수열발 내려보시면 사실은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7분의 2면 이만큼도 사실 7분의 2가 되겠죠. 너도 7분의 2.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7루트 2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은 사실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에 상수 A 값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내가 이 좌표를 구할 수가 있나? 잠시만. 마지막에 뭐를 대칭시켜? A 값을 물어보는 거네? 마지막에 뭘 넣어야 되지? 여기가 Y는 X 위의 점이고, 근데 뭔가 마무리가 될 것처럼 생겼는데 안 되지?
얘가 8인가? 얘가 4인가? T 콤마 Q. 아, 그렇죠. 서로 역수 관계죠. 그럼 요거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잡을까요? 여기를 T라고 잡으면 T 콤마 A의 T승. 그러면 너가 A의 T승 콤마 T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요거를 로그 함수에다가 넣어보시면 마이너스에 로그 A의, 잠깐만, 이건 넣는 게 의미가 없죠? 너가 여기가 얘네. 그리고 이렇게 되겠다. 너를 대입한 게 이만큼이 돼야 되죠? 여기가 요만큼이 지금 4지? 이렇게. 그러면 t에다가 4를 더한 게 이렇게 나와야 되죠. a의 t승을 너에다가 주어진 로그 함수에다가 대입한 마이너스에 로그 a의 t승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t값이 나오죠. t값 나오고 t값 나오면 a값 나오고. 그 다음에 34번. 34번도 자주 봤던 문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나오는, 그렇죠? 처음 풀 때도 어려웠고 여전히 조금 어려운 문제. 두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x1, y1, x2, y2. x1이 x2보다 더 작을 때 옳은 걸 골라봐라.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걔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였냐면 요 위에 어떤 지나는 적당한 좌표가 정수인 그런 점들을 가끔 잡아줘야 될 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문제였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요 지수함수가 1,2를 지난다는 게 이 문제의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아직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1, 마일, 1. 자, 현재 이렇게 생겼는데 기억번 x2가 2분의 1보다 큰가? 얘는 2분의 1 그냥 대입해서 서로 비교하시면 되죠. 전혀 어려울 거 없고. 두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데, 지금 두 점을 연결한 너랑 너, 지금 작은 쪽이 x1, 너가 x1, y1, 너가 x2, y2인데 어쨌거나 니은번의 표현은 기울기 표현이죠. 양변을 x2 빼기 x1으로 나눠보시면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너가 과연 1보다 더 작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라는 건 알겠고, 그럼 이 경우에 너랑 비교를 하려면 어딘가에 이 문제에서 내가 기울기 1짜리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없어. 지금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안 주어져 있는데 나보고 찾으라는 거야. 보통은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y는 x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울기 1짜리 직선이 바로 누구냐면 얘죠. 이 두 점을 지나는 0,1과 1,2를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1짜리지. 근데 그림을 개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너와 너 사이에서 이와 같은 교점이 생기죠. 이 교점이 생긴 이유는 너의 기울기가 빨간색 거의 기울기보다는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저와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래서 참이 되죠. 디귿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y1과 y2의 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각각을 그냥 여기다 넣어줄게요. 어차피 y1이라는 거는 2의 x1승이고 y2라는 거는 2의 x2승이기 때문에 둘의 곱에 대한 이야기는 너와 너의 지수의 합에 대한 얘기죠. 2의 x1 더하기 x2에 대한 얘기죠. 너가 과연 너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저 루트 2분의 1이고 너가 2의 0이죠. 자, 요 사이에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건데 기억번이 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이 돼요. 왜? 얘가 2분의 1보다 작고 x2인데 그리고 x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든.
이렇게 되나? 아, 거꾸로다. 이렇게. 너가 2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둘이 더한 거는 2분의 1보다는 더 커야 되죠. 응?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죠. 그죠? 둘이 더한 게 정확히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이 부분은 쉽고 요걸 찾으셔야 되는데 너가 이제 0보다 더 작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에는 합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도 볼 수 있었냐면 중점으로도 볼 수 있었죠. 너가 0보다 작은지로 볼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이 빨간색 선분 입장에서 중점의 위치라는 거는 당연히 너를 대칭시켰을 때 중점이 0이고 너는 분명히 얘보다는 더 왼쪽에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너 더하는 거의 중점은 약간 왼쪽에 있어야. 즉 너의 x좌표는 분명히 0보다는 좀 작을 수밖에 없죠. 참이 되죠. 넘어가서 35번. 아마 학교 프린트에서 이거 많이 줬기 때문에 이번 숙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에어컨을 틀시냐? 지금 못 틀어요. 가서 마시고 오세요. 에어컨을 틀 정도의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35. 두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x1, y1, x2, y2. 요거 이 문제 이제 기억번, 니은번에 따른 디귿번이 핵심이었죠. 근데 디귿번이 결국에는 뭘로 이제 바뀌었냐면 y1 빼기 y2를 갖다가 대입해서 x1과 x2의 범위를 가지고 이제 서로 빼는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냈었고 얘도 34번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절대값 로그 2의 x랑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그러면 절대값 로그 2x는 대충 이렇게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 너가 로그 2의 마이너스 로그 2x 로그 2x 그래서 먼저 어떤 관계를 보셔야 되냐면 너와 너는 서로 역함수 관계 있죠. 그렇기 때문에 yx 갖다 그어주시고 비록 그림은 없지만 이 첫 번째 교점이 xy 좌표가 서로 같겠구나. x1과 y1이 같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2가 되는 거죠. x2, y2 1. 자, 이 상태에서 기억번 x1이 2분의 1과 2분의 루트 2 사이에 있는가 갖다 대입해보면 되겠죠. 아무데나 대입합시다. 어느 쪽에 대입할까?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지금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2 대입해보시면 너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1 나오죠? 1. 근데 1이라는 거는 여기가 1이죠. 그렇다는 건 2분의 1은 분명히 너보다는 왼쪽에 있어요. 왜냐면 1은 너보다 함수값이 크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를 대입한다는 거는 사실 루트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고 그럼 루트 2분의 1을 대입해 보시면 너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2의 루트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인가? 너랑 2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2의 2분의 루트 2 분의 1 즉 2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요거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오죠. 너는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과 너를 비교하는 건데 지수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작냐면 보시다시피 이쪽이 더 작죠. 왜냐면 약 마이너스 0.7 정도고 마이너스 1이니까 지수가 이쪽이 작아요. 그렇다는 거는 얘가 함수값이 더 작고 그렇다는 거는 루트 2분의 1은 한 요 정도 있겠죠.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니은번 x2의 범위가 다음과 같은가? x2도 역시 넣어야지. 되나? 2에 너가 그러면 너에다 넣으면 3분의 1, 그 다음 2분의 1 나오는데 너에다 넣으면 2에 마이너스 2에 잠깐. 근데 요게 약간 대입하기가 불편하지 않나? 얘가 지금 x2를 너랑 너에다 이제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니은번에 나와 있는 2의 3분의 1승
요렇게 나와있죠? 2의 2분의 1승. 방금 기억번을 했듯이 2분의, 2분의 1, 그 다음 루트 2분의 1 이렇게 대입해서 요 사이에 있다는 걸 얘는 확인을 했고, 그럼 요 두 식에다가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3분의 1과 비교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무슨 얘기냐? 한번 대입해 볼게. 너를 너에다 대입하면 3분의 1과 요 사이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즉 3분의 1보다는 3분의 1을 너에다 대입한 2의 3분의 1인데, 각각을 대입하면 너가 3분의 1이 나오고 여기다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2의 3분의 1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하기가, 이런 형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얘가 2의 거듭제곱이 아니라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입을 하지 않는 게 용이하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풀어내냐면 우리가 너를 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보세요. 로그 2, 밑이 2짜리 로그를 취해보시면 너가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너는 누구냐면 y2죠, y2. 그죠? y2가 이제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고, 그럼 y2를 이쪽에서 이렇게 너가 이쪽이 3분의 1, 이쪽이 2분의 1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요 사이에 놓이면 어쨌거나 요 교점이 사이에 놓이겠죠. 그럼 요거를 갖다 대입을 해봅시다. 너가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너의 x좌표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4분의 1인가요? 아닌데? 루트 2인가요? 루트 2? 그죠? 요게 되는 너의 x좌표가 루트 2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너가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너의 x좌표는 1이 나오죠. 1이에요. 정확히 1이고, 그렇다는 거는 1과 루트 2 사이에 지금 현재 얘가 존재하는 상황이죠. 지금 루트 2가 오늘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되는 로그 2의 3분의 1, 는 3분의 1. 너랑 너의 x좌표 비교해 보시면 얘가 누구냐면 2의 이제 3분의 1승, 그리고 3분의 1이 되는 너네 는 3분의 1. 그럼 x는 로그 얼마냐면 2의 3인가? 너는 2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너가 3분의 1이 된 거, 는 3분의 1. 밑이 원래 로그 2의 3분의 1인데 마이너스를 붙였죠.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역시 요 사이에 놓이려면 이번에는 요 x좌표가 로그 2의 3이 너의 x좌표보다 커야 되죠. 지금 요 함수, 즉 너보다 커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확인하는 게 가능한가? 얘가 아마 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쪽 y좌표로 바꿔서 했는데 왜 안 나오지? 뭘 하나 놓치고 있나? 잠시만. 2의 3분의 1승? 너는? 너가 로그 2의 3. 로그 2의 3 정도면 어느 정도의 값이죠? 너가 0.30? 3분의 0.47? 한 1.5 정도 되나? 약? 약 1.5가 되고 2의 3분의 1승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너가 2의 2분의 1승보다 작죠? 얘가 이제 루트 2인데 얘는 한 1.4 정도가 되죠. 대충 적당히 비교를 해도 얘가 훨씬 더 작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너의 x좌표와 너의 x좌표 비교했더니 얘가 더 컸고, 그러면 y좌표가 너랑 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x좌표에 대한 비교를 y좌표 쪽으로 바꿔서 풀어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래서 니은번도 역시 참이 됩니다. 그럼 니은번, 기억번이 다 참이었으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y1 빼기 y2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y1의 범위가 y1은 사실은 x1과 같죠? 그리고 x1의 범위가 있어요. x1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2분의 루트 2 사이, 그리고 y2라는 거는 아까 여기서 범위가 3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였죠. 그래서 y2 너가 3분의 1, 2분의 1. 그럼 우리가 서로 뺀 거, 즉 y1에서 y2를 빼면 최소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보다는 작겠죠. 즉 너는 큰 거인 2분의 루트 2에서 작은 거인 3분의 1을 뺀 거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6분의 3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을 토대로 마지막에는 그냥 서로 부등식 너랑 너 이렇게 뺀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43번. 43, 4, 8, 9. 43번 보시면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너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겠대. 지금 이 fx와 sin 6분의 k파이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고, 그랬을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땡땡땡.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fx라는 함수는 0부터 6분의 k파이까지는 sin x, 너가 0부터 6분의 k파이까지.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는 이렇게 생겼죠? 2 sin 6분의 k파이 빼기 sin x.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너가 6분의 k 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뭘 관찰하는 거냐면 너와 너의 관계를 관찰하는 거예요. 요거만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고, 마지막에 fx와 sin 6분의 k파이의 교점의 개수, fx는 sin 6분의 k파이.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이런 값들은 그냥 상수예요. 사실은 숫자죠, 숫자. 너의 관계는 뭐였냐면, 이거 관계 기억나나요? 주다 기억나지? 이거는 y는 sin 6분의 k파이에 대한 대칭이었죠. 이런 관계에 있었어요. 기억나? fx와 2a 마이너스 fx 관계. 이 둘이 y는 a에 대한 대칭이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너를 대칭을 시킨 거고, 마지막에 sin 6분의 k파이를 갖다가 그으면서 교점의 개수를 보겠다는 건데, 봐봐, 예를 들어볼게. k 값이 지금 1일 때부터 5일 때까지를 보는 건데, 그러면 sin 함수가 원래 있어요. sin 함수가 원래 그냥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생긴 게 sin 함수. 범위는 2파이까지. 우리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예를 들어 k 값이 뭐 k가 얼마일 때로 할까? k가 5일 때로 할게요. k가 5. k가 5가 되면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6분의 5파이.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게 누구냐면 y는 sin 6분의 5파이예요. 어쨌거나 너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을 가지고 보조선을 긋고 너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너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요 가져가 이렇게 생겼겠죠?
정확히 밑에까지 가야 되는데 얘가 이제 2분의 1이라서 대충 이렇게 생겼어. 그럼 봐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요 K값이 정해지면 6분의 K파이까지는 sin X를 따라가요. 즉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여기까지는 얘를 따라가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너를 대칭시킨 함수를 따라가. 이렇게. 마지막에 교점은 누구와의 교점을 보냐면 다시 얘와의 교점을 봐요. 근데 어차피 내가 요 뒷부분을 얘는 너를 sin 6분의 5파이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거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sin 6분의 5파이와의 교점이 만약에 이쪽에서 있었다면 뭐 예를 들어 이런 데서 너가 교점이 있었다면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서 만약에 교점이 있었다면 대칭을 시켰어도 여전히 교점이 있었겠죠. 즉 이 문제는 실제로는 관계만 판단을 하시면 fx와 sin 6분의 k파이의 교점의 개수는 너의 교점의 개수는 무엇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냥 sin x와 sin 6분의 k파이의 교점의 개수와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만 찾으시면 바로 나오죠. 어차피 6분의 k파이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고 그러면 너와의 교점이 만약에 존재했다면 너와의 교점도 대칭을 시켰을 때 존재하겠죠. 어차피 이 직선을 요 함수를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fx와 sin 6분의 k파이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문제가 아니고 얘는 그냥 sin x와 sin 6분의 k파이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문제로 바뀌더라. 그럼 1부터 찬찬히 대입해 보시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엔 사실 단위원을 쓰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단위원 6분의 k가 1부터 5까지지.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딱 절반인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k가 1일 때도 교점 2개, k가 2일 때도 교점 2개, 3일 때는 1개, 4일 때 2개, 5일 때 다시 2개. 이렇게 2개, 2개, 1개. 근데 둘, 2, 2, 1, 2, 2가 되는 거죠. 총 9개가 된다. 자, 44번. 요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원래 너의 교점의 개수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둘의 관계가 이와 같기 때문에 sin x와의 교점의 개수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두 함수의 관계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 중 실근 중 가장 집합 너에 속하는 값 중 가장 작은 거를 알파 t, 가장 큰 거를 베타 t라고 하겠대. 이 문제는 이제 뭘 하는 문제였냐면 어쨌거나 너의 근이라는 거는 sin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거나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거나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둘 중에서 t가 되는 것들을 찾는 거고 그러면 각각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좀 그려 놓을게요. 이거를 그려보시면 둘, 셋, 네 칸. 자, 사인 함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코사인 함수는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좀 이렇게 생겼죠? 중요한 거는 한 그래프 위에 주기가 동일한 사인 코사인 함수를 그릴 때는 반드시 너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를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너의 한 주기인 지금 얼마짜리냐면 4짜리죠. 그래서 여기가 4, 너가 2, 너가 1, 너가 3, 너가 2분의 1, 너가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너와 너에 대해서 서로 또 대칭인 관계에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자, 그럼 기억번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는 t값에 대해서 알파 t 더하기 베타 t는 항상 5가 된다. 알파 t, 베타 t는 뭐냐면 여기다가 내가 이제 t라는 직선을 갖다 그을 건데 요 그래프 두 개와 만나는 교점을 다 구하고 그 중에 가장 큰 게 베타, 가장 작은 게 알파예요. 근데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거는 대충 요 사이로 지나간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근데 이렇게 딱 지나가면 가장 작은 점과 가장 큰 점은
항상 누구에 대해 대칭이냐면 보시다시피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물어본다는 걸 알고 내가 2분의 5를 표시를 한 게 아니라 원래 사인 코사인 함수가 동시에 등장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항상 너가 서로 요 4분의 파이와 원래 이제 4분의 5파이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서로 대칭이죠. 밑으로 지나가도 전혀 상관은 없죠. 왜? 요 동네에서 이 그림 자체가 항상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둘이 더하면 5가 된다. 니은번 베타 t 빼기 알파 t는 항상 베타 0 빼기 알파 0과 같다면 그 t 값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루트 2가 된다. 먼저 베타 0 빼기 알파 0이 어딨죠? 이렇게 쓱 갖다 그어보시면 이렇게 두 개죠. 여기 양 끝값이 지금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잠깐만 얘 마지막 끝부분은 안 들어가요? 여기만 안 들어가네요. 어쨌거나 0일 땐 그럼 이렇게 두 개지? 그럼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는 3이 됩니다. 3. 근데 언제까지 얘가 3이 되겠냐는 거야. 0부터 2분의 루트 2 사이가 3이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봐봐. t 값이 만약에 왜 하필 2분의 루트 2일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정확히 여기 값이 2분의 루트 2인데 요 사이로 t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t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알파 베타가 어떻게 나오냐면 너랑 너가 나오죠. 근데 t가 올라간다고 해도 역시 너랑 너가 나오죠. 근데 함수의 모양을 보시면 이 부분의 함수의 이 모양과 이 부분의 함수의 이 모양은 사실은 너를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정확히 이해가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함수는 서로 대칭이거나 아니면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너니까 너부터 너까지의 선분 길이랑 너부터 너까지 너부터 너까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값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는 커나 같고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엔 그게 해당하지만 2분의 루트 2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널 넘어섰어. 너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 알파 베타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럼 알파 베타의 관계는 너와 너는 더 이상 평행이동의 관계가 아니라 둘은 합이 4인 걸로 대칭인 관계이죠.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는 분명히 얘보다는 조금 더 커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부터 성립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t값의 범위는 정확하게 0부터 2분의 루트 2 사이가 된다. 니은번 참이 되고 마지막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은 두 실수 t1, t2에 대해서 t2-t1이 2분의 1이면 뭐 이와 같다. 자, 어쨌거나 알파 값이 서로 같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알파 값이 서로 같다는 거는 너의 교점 중에 가장 작은 교점이 서로 같다는 거거든? 교점 중에 가장 작은 교점이 서로 같을 수 있는 순간은 이런 순간이에요. 이런 거. 이런 게 알파. 너가 t1, 너가 t2. t1을 그었을 때 가장 작은 교점 알파, t2를 그었을 때 가장 작은 교점 알파. 서로 같을 수 있죠. 즉 위아래로 이렇게 같으라는 얘기고 그러면 알파라는 값을 각각에다가 대입한 사인 알파 너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t1이라고 할 수 있고 코사인 알파 너를 t2라고 할 수 있죠. 디귿번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를 t1, t2라고 놓고 나면 우리는 사인 코사인에 대한 식으로 바뀌고 양변 제곱해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고 끝. 넘어가서 48번 삼각함수 문제들 요거 몇 개가 조금 어렵죠. 48번도 어렵고 49번도 조금 어렵고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집합 AK를 정의를 했는데 AK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너는 함수값들을 모으기로 했대. 어떤 함수값을 모으냐면 사인 값들을 모으기로 했거든. 근데 사인 뭘 모으냐면 K분의 2파이 곱하기 n-1인 거죠. 이렇게 m은 자연수 예를 들어볼까? K값이 만약에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3이야. 그럼 나는 3분의 2파이 형태들을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맞죠? 3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각도를 돌려가면서 y좌표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단위원 위에서 해결을 해볼까? 어차피 m값이 자연수라는 거는 최초의 시작은 항상 어디서 시작하냐면 무조건 0에서 출발을 해요. 그죠? 너에다가 1 들어가면 이 값은 K값에 무관하게 항상 1,0을 지나겠죠? 그래서 너의 함수값 즉 A, K라는 거는 항상 0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짐. 그래서 0부터 출발해서 K분의 2파이씩 뱅글뱅글 돌리시면 돼요.
그때 k분의 2파이를 돌리려고 봤더니 k 값이 만약에 3이라면 정확하게 3분의 2파이, 즉 120도를 돌려야 돼요.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너를 3등분을 해서 하나, 둘, 셋.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죠? 그죠? 너가 3인 상태니까 k가 정확히 4가 되면 사인 2파이가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즉 뺑글뺑글 어쨌거나 돌리는 거야. 무조건 여기로 오는 거고, 항상 나는 이 원을 2파이를 몇 등분하고 있냐면 k등분하는 거야. k등분. 단위원을 k등분 하겠다는 거야. k번 서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k등분을 했을 때 각각의 y값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y값의 개수를 본다는 건 이런 것들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너랑 너 이렇게 됐죠? 그럼 몇 개예요?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문제가 코사인이야. 그럼 뭘 보는 거야? 너의 x좌표의 개수를 보는 거죠.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두 개죠. 다시 한번. 점은 3개야. 점은 3개인데 이 점을 지나는 x축에 평행한 보조선을 긋고 함수값의 개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점마다의 x좌표를 관찰을 하는 건지. 어쨌거나 완벽하게 똑같이 안 나오고 변형이 된다면 이런 걸 코사인으로 바꿔서 낼 수 있잖아. 이런 거 48번 약간 어렵잖아. 이거 애들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 사실 디귿번은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선 이용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1이라는 요 원소가 집합 AK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K의 개수는 22개이다. 그럼 봐봐. 내가 결국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1이라는 게 포함이 되려면 얘가 포함이 돼야 되죠. 맞지? 내가 K등분을 했는데 정확히 네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엔 지금 4분원이자 4분원. 정확히 4분의 1이죠. 그죠? 즉, 요 각도가 2분의 파인데 이 2분의 파이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k분의 2파이에다가 뭔가 n-를 곱한 형태에서 탄생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2분의 파이가 나와서 얘가 1이라는 함수값이 나온단 말이야. 얘가 그래야지 원소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파이를 함수값으로 가지려면 어떤 게 되겠어? 이거 나눠보시면 결론 약분 4분의 1. 너가 k분의 1 곱하기 n-1이죠. 얘가 1일 때는 어차피 0이고, 즉 너가 곱하기 자연수. 그러면 너를 넘어가면 4분의 k는 자연수가 되죠. 그렇다는 건 k는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 니은번을 만족하는 요소는 k가 4의 배수가 됩니다. 즉 4의 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가 몇 개인가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너가 전체 원소의 개수가 11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k값의 합은 33인가? 도대체 언제 원소의 개수가 11개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들이 있냐면 얘는 반드시 포함이 돼요. 얘는 반드시 포함이 되고, 11개가 나온다는 거는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함수값이 지금 너랑 이렇게 대칭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즉 y축에 대해서 이 교점들이 다 대칭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위아래로 5개씩 있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런 점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럼 이건 몇 등분을 하면 될까? 이런 케이스가 첫 번째로 가능해요. 그럼 분명히 함수값이 11개죠. 그죠? 위에 5개, 가운데 1개, 밑에 5개. 이게 11개의 y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이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몇 등분 한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점의 개수가 곧 등분하는 개수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2개죠. 22등분한 거예요. 22등분이 첫 번째로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를 지나는 건 어때? 여기를 지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지날 수도 있죠. 얘를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k가 4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위에서 1개, 너에서 2개,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럼 사이에 몇 개가 있으면 되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있으면 돼요.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네 개. 밑에도 똑같이 4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 상태. 자,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잠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가능하죠. 그죠? 그럼 교점이 몇 개냐면 교점이 아까 거에서 줄어요. 아까 거에서 몇 개가 줄었죠? 원래 요거 2개짜리가 하나로 바뀌었죠? 여기도 2개짜리가 하나로 바뀌었죠? 그럼 그게 몇 개짜리냐면 20등분한 거예요. 20등분을 한 경우에도 우리는 보시다시피 함수값이 11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벌써 틀렸죠? 보통 이제 요걸 못 찾아요. 20등분 한 걸 못 찾고 22등분 찾기 쉽고 그 다음에 11등분이 가능한데 11등분은 뭐냐면 대칭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애시당초에 기억번에서 대칭이 아닌 상황을 다뤘지. 즉 k값이 홀수가 되면 함수값이 서로 다 달라요.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다시 한번 k값이 k가 홀수이면 k 등분 하는 동안 함수값 모두 다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5등분 한번 해볼까? 5등분? 그냥 여기다 할게요. 너는 항상 포함을 해야 되고 5등분을 한다는 거는 약 어떤 모양이냐면 하나, 둘, 너가 셋, 넷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그죠? 다섯.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면 얘는 홀수기 때문에 서로 대칭이 안 돼요. 바로 이웃하는 것끼리 대칭이 안 된다고. 요 근방에서.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3등분 한 거 모양을 봐. 3등분 한 것도 너랑 너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끼리 함수값이 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홀수 등분을 하게 되면 함수값은 서로 항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가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이 함수값이 같을 여지가 있고 그러면 홀수이면 다 다르니까 결론 k가 11인 게 가능하죠. 11등분. 그래서 실제 문제의 답은 요만큼 즉 11, 22 마지막에 20까지 그래서 답이 53이 돼야 돼요. 원래는 48번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문제. 48번에서 케이스를 나눠서 기억할 건 사실은 뭐밖에 없냐면 얘는 홀수 곱하기 그러니까 2의 1승 곱하기 이렇게 쓰자. 넌 4K 플러스 이꼴 4M 플러스 이꼴이었을까? 플러스 이꼴 너는 4M 꼴 너는 홀수인 거죠? 너는 2M 플러스 1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쟤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변형이 돼도 충분히 푸실 수 있다. 자, 두 문제만 남았고 49번. 49번이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프 그리는 문제들이 다 좀 빡센데 찬찬히 한번 그려볼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정의된 두 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봐라. 요 다음 조건이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실수 a라는 게 만약에 두 녀석의 교점이라면 교점의 y좌표라면 요 fx가 a가 되는 그러한 모든 x값들은 항상 gx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약에 fx와 gx가 교점이 있다면 그 교점을 제외하고는 fx는 그 a라는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gx는 지금 간단하게 그려놓고 다시 그릴게요. 자, 뭐 이렇게 생겼어. fx는 사인 함수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봐봐. 만약에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서로 같고 이런 함수값들이 서로 같은 입장이라면 얘는 이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죠. 이런 값들이 서로 다 같다면 이런 값들이.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가 너의 교점인데 그러면 A라는 보조선을 딱 그었을 때 얘가 지금 둘의 교점이죠. FA와 GA가 같은 상황. 근데 요 A라는 것과 요 사인 함수가 만약에 뭐 이런 데 만났어. 근데 너는 GX와 FX의 교점이 아니야. 그럼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FA와 GA가 같은 둘의 교점에서의 함수값을 보조선으로 딱 그으면 그 직선과 만나는 fx의 교점들은 gx의 교점이기도 해야 된다고 항상 그 조건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해서 천천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얘도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12x 몇 개 그려야 되는 거야? 12개 그려야 되잖아. 12개 그리는 건 너무 많으니까 한 3개 정도만 그릴게요. 여기다가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지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그릴 필요가 아랫부분은 그릴 필요가 없네요. 이 부분은 그릴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코사인 함수가 어차피 이렇게 생겼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내려가고 가운데서 내려가야겠구나. 뭐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밑에다 다 있죠. 자, 여기가 0, 너가 3. 그러면 사인 함수가 어차피 지금 2를 더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라서 이렇게 2가 있고 sin kx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예요. 근데 네가 얼마냐면 너가 1이죠. 1. 그죠? 너가 3이지. 너를 여기다가 이제 얹겠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높이로. 얘가 3이고 위에 얘가 3이죠. 그래서 범위가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은 함수를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 요 정도에서 너랑 자 너를 보조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 지금 sin kx 플러스 2와 어쨌거나 3코사인 12x가 만나는데 만약에 첫 번째 만약에 k 값이 12라면 어떨까? k 값이 12라는 거는 너와 너의 주기가 완벽하게 같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즉 만약에 너와 너의 교점이 있다면 같은 주기만큼 즉 6분의 파이만큼을 더하면 또 너와 너의 교점이 된다는 거죠. 그죠? 즉 이런 게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k 값이 12가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반복이 되면서 동일한 주기를 가지고 만나겠죠. 한번 그려볼까? 사인을 똑같이 한 주기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지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그런 게 진짜 거지 같다. 너가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럼 봐봐. 이 교점이 한 주기가 지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만나죠. 그죠? 근데 이렇게 그어보시면 12 같은 게 안 되네. 12가 안 되죠. 보니까 안 되네요. 이런 교점이 생기네.
이 교점은 내가 지금 둘이 같은 걸 A라고 했을 때 요 fx와 너가 가지는 이 교점은 gx와의 교점이 아닌 어떤 또 다른 교점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안 돼요. 불가능해, 불가능. 그럼 기본적으로 주기성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너의 어떤 대칭성의 형태를 잘 살려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때? 좀만 지울게요. 우리가 그림을 잘 보면 얘는 너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 나와요. 맞죠? 여기 대해서 대칭이죠? 그럼 내가 사인 함수 자체를 너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이럴 수 있죠. 이렇게. 그럼 밑에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딱 한 주기만 그려봤는데 보시면 너에 대해서 지금 서로 대칭이니까 이런 점들, 그 다음에 이런 점들 함수값이 서로 같죠. 그럼 내가 A라는 보조선을 딱 그었을 때 내가 너와의 교점이 아닌 다른 데서 너랑 다시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은 다시 만나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죠. 그죠? 그럼 보시다시피 둘의 함수값이 같은 순간에 그 함수값을 보조선으로 그었을 때 fx와 만나는 다른 점 같은 거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짜리가 된 거죠? 지금 얘가 한 주기, 두 주기 간 건데 얘는 그러면 주기가 6분의 파이 아니지? K값이 6인 순간에 해당하죠. K값이 예를 들면 6인 거 이런 게 가능하네. 너는 안 되고 너는 가능하고.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줘 볼게요. 그럼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가능하겠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 거 가능할까? 이렇게 그림 잘 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이거 약간 이상한데? 아닌가? 맞나? 헷갈려. 한 줄기? 아씨 안 맞잖아.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가 아니네. 여기다 여기. 여기야. 여기지? 여기다.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럼 봐봐. 여전히 이 코사인 함수는 너에 대해서도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능해요? 너가 최대가 되면 보니까 교점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그어보면 얘는 다시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다시 만나죠. 여전히 교점에 대해서 너가 대칭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선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개수를 세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누구죠? 얘는 한 주기가 얼마짜리?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한 주기가 됐고 그게 지금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K가 3일 땐가? K가 3이겠네요. K가 3. K가 3.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선대칭성이 있고 하나 더 할까? 더 될 것 같은데 또 뭐도 가능할까? K가 2인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K가 2인 거. 그 다음에 K가 1인 것도 되나요? 지금 그림이 음수 쪽이 지금 없는데 음수 쪽을 그려보시면 이쪽이 이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이쪽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얘가 누구랑 똑같냐면 어디 갔어? 얘랑 똑같겠죠. 이렇게 얘랑 똑같죠. 그죠? 이 부분에서 감소한 만큼 너도 감소한 만큼 너도 감소한 만큼 감소한 만큼 너랑 같죠? 대칭이 되고 또 K가 지금 3인 걸 한 건가? 하나, 둘, 셋, 넷. 그죠? 네 주기가 한 주기니까 4분의 0. K가 3인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거 가능한가요? 여기까지 오는 거. 여기까지 와도 여전히 대칭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파이까지 12주기가 있어요. 12주기가 있고 그러면
너의 약수의 형태인 지금 6이 가능하고 3이 가능하고 4가 될 것 같은데 4가 되려면 3개 하나 둘 3개 3개만의 한 주기. 아, 얘도 가능하겠다. 선대칭이 너에 대해서 선대칭일 수 있죠. 여기 너에 대해 선대칭, 너에 대해 선대칭, 너에 대해 선대칭. 그럼 각각의 선대칭점만 찾으면 얘가 지금 얼마냐면 얼마니? 6분의 파인가? 6분의 파이죠. 아닌데? 마이너스 1일 텐데. 12분의 파이네. 여기가 6분의 파이, 12분의 2파이, 12분의 3파이. 각각의 이런 형태들이 너네가 누가 되면 되냐면 너의 최대값이 되면 되죠. 제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kx가 2파이가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럼 x가 얼마가 되냐면 2k분의 파이가 되네. 이렇게 너가 2k분의 파이. 이런 형태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약분. 그러면 결론 2k분의 파이가 사실은 12분의 m 파이의 형태다. 이렇게씩 써보시면 2k가 12분의 m m분의 12가 되죠. 결론 2k는 m분의 12. 근데 m은 자연수.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2k라는 게 12의 약수가 나오거든. 2k가 12의 약수. 그래서 k는 6의 약수나 이렇게 되겠죠. 2k 약분하시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1, 2, 3 여기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4가 안 되네요. 그죠? 선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부분만 기억합시다.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요 코사인 함수가 대칭인 순간들인데, 그 대칭인 부분이랑 사인 함수가 대칭인 순간이 이제 맞물려야 돼요. 근데 사인 함수도 역시 최대가 되는 순간 혹은 최소가 되는 순간이 대칭인데, 그 최대가 되는 순간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2분의 k파이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답이 4개가 나온다. 넘어가서 마지막 82번. 얘는 간단한데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두 점을 잇는 선분을 1대 AN으로 내분한 점이 근데 AN이 99보다 크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씩 써볼게요. 1대 AN으로 내분한 거니까 그냥 2n 플러스 1분의 둘이 더한 거 1이랑 너랑 곱하고 AN을 이쪽에다가 그러면 n 플러스 1 더하기 NAN인가요? 너가 로그 2의 n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2는요? 왜 n을 더했죠? 1 더하기 2. 1 더하기 2. 이상한 걸 더했어요. 이거 맞죠? 너랑 1이랑 n 플러스 1, a 이렇게 맞아요. 이제 an을 가지고 an을 너에 대한 식으로 그냥 표현만 하면 되죠. 양변을 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 얘를 n만큼을 끄집어낼까요? n만큼을 끄집어내시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n 더하기 1 더하기 an 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n을 넘깁니다. n을 뺀다는 거는 요거 2에 n승으로 나누는 거죠. 1 더하기 2에 마이너스 n승이 되겠죠. 요거를 2의 n승으로 나눴어요. 역수 취하시고 식 정리하면 되죠. 너가 an은 an 플러스 1 너는 로그 2의 잠깐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AN이 99보다 크다는 거는 너는 뭐를 의미하냐면 1 더하기 AN분의 1은 10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AN는 식으로 하고 99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AN이 99보다 크다는 의미 자체가 1 더하기 AN분의 1이 100보다는 작다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었고, 즉 100분의 1인가? 그렇죠. 100분의 1보다 작다. 맞아요. 너가 100분의 1보다 작다. 요게 이제 편하죠. 그럼 이제 끝났죠. 2.2의 0.01승이 얘네. 즉 결론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n승 크다 2의 0.01승. 오른쪽이 크다. 너 1.007 007 그리고 로그 2의 5 그 다음에 를 2.3 로그 2의 7을 2.8로 계산을 하겠대. 얘는 왜 준 거야? 로그 2의 5? 마지막에 얘가 원래 요건데 이거 이래서 준 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너는 뺄 수 있죠? 1을 빼버리면 너가 2의 마이너스 n승 작다 0.007 이렇게. 요거 이제 양변 로그 취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n 로그 2의 0.1000분의 7 이렇게. 근데 요 부분이 주어진 로그 값을 식을 이용하시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된다. 다음 주 월요일은 조금 늦게까지 합시다. 자, 실수 XYZ와 ABC 양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ABC의 곱을 구해봐라. 딱 봐도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죠? 근데 형태는 독특하죠? 일단 마지막에 ABC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에서 이제 요거를 줬는데 각각을 이렇게 ABC를 바꿀게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바꾸고 났더니 ABC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죠. 64에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걸 구하는 거구나. 일종의 수학상 문제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번 조건, 다번 조건 한번 보시면 XYZ 합이 4고 주어진 동일한 형태에서 3씩 뺀 거 곱한 게 9라고 합니다. 얘를 원래는 x 빼기 3, y 빼기 3, z 빼기 3을 치환해서 좀 더 쉽게 풀어볼까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냥 전개를 할게요. 전개해보시면 XYZ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Y YZ ZX 다시 더하기 9 XYZ 합 마이너스 27 뭐 이렇게 되나요? 근데 우리가 요 부분이 4라고 나와 있죠? 근데 9, 4, 36 빼기 27는 9죠? 이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결론 얘가 0이 됩니다. 결론 XYZ분의 둘씩 곱한 XY, YZ, ZX가 정확히 3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네가 3분의 1이고 전체 답이 4가 나오죠? 간단하죠? 넘어가서 2번. 2번도 많이 본 형태긴 한데 나름의 변형 문제죠? 살짝 변형을 했고 보시면 100 이하의 두 자연수에 대해서 너랑 밑줄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m 더하기 n의 최대값. 어쨌거나 유리수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정수분의 정수가 돼야 되고 어쨌거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냥 자연수분의 자연수꼴이 되면 되죠. 그럼 첫 번째 식 정리해보면 2에 너가 3분의 n승분의 너가 3에 3분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2의 5분의 n 플러스 1 분의 3의 5분의 n, m, 5분의 n. 자, 모두 유리수가 된다는 거는 너도 자연수고 너도 자연수고 너도 자연수고 너도 자연수가 돼야 되죠. 지금 어차피 2랑 3이 서로 소기 때문에 서로 약분되거나 연산될 여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2가 아닌, 만약에 6이야. 그럼 너도 자연수고 너도 자연수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왜? 6이라는 거는 3이랑 서로소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3의 3분의 n승, 2의 3분의 n승 따로 쪼개서 3의 3분의 n승은 지수 자리로 올려준 다음에 그 부분은 연산을 했겠죠? 어쨌거나 서로소니까 우리는 이 상태만 보면 된다. 결론. n은 3의 배수 중 보니까 5로 나눈 나머지가 4짜리죠. 5k 플러스 4꼴. 가장 큰 수 뭐가 있냐면 99가 있습니다. m은 항상 이쪽부터 5의 배수 중 얼마냐면 3k 플러스 2꼴이죠. 5의 배수 중에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짜리 95가 되나요? 그죠? 95가 최대. 답은 194가 된다. 넘어갑니다. 3번 별표. 요 유형 중에서 그래도 조금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문제이고, 볼게요. n값이 2부터 100 사이. 근데 n의 12분의 1승. 너가 어떤 자연수의 2n 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m의 개수를 구해봐라. 즉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n의 12, 원래 이렇게 있는 거죠. 너가 어떤 자연수의 2n 제곱근이라는 거는 너를 2n승을 했을 때 m 어떤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좌변을 지수의 형태로 싹 다 정리를 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n의 6분의 n승꼴이 나오죠. 그죠? 너가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지수 부분이 음아닌 정수 형태가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이 n이라는 값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일반적인 숫자일지 아니면 뭐 제곱수일지 아니면 어떤 6제곱수일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경우를 반드시 나눠서 푸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경우를 나누냐면 첫 번째 n이 어떤 k의 6승꼴인 거. 만약에 6승꼴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k의 n승 이렇게 나와요. 너가 k의 6승 밑에 들어갔고 지수끼리 곱해서 k의 n승이 나옵니다. 얘는 항상 자연수죠. 항상 자연수. 그래서 저런 6승꼴 가능한 게 2의 6승이 가능해요. 어차피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서는 3의 6승은 안 되겠죠. 두 번째. n값이 어떤 k의 3승꼴인 걸 해봅시다. 원래 4승꼴인 것도 해야 되는데 k의 4승꼴은 어디에 속하냐면 k의 제곱꼴에 속해요. 어차피. 무슨 얘기냐면 먼저 k 3승 보시면 갖다가 넣어보면 k의 2분의 n승꼴이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이번에는 이 자리가 아닌 정수가 돼야 되고 그렇다는 거는 n값은 반드시 짝수가 돼요. 즉 k 3승꼴이면서 짝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k 3승꼴, 세제곱꼴이면서 짝수가 되면 너는 이제 세제곱이라서 n의 6분의 n승이 k의 2분의 n승으로 바뀌었고 짝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분이 되면서 너가 음아인 정수가 되겠죠.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면 2의 3승, 4의 3승, 6의 3승은 안 되겠네요. 얘는 범위를 벗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응? 얘 겹치니? 그러네.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없네요. 세 번째. n값이 k제곱꼴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k의 3분의 n승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k 4제곱꼴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k의 3분의 2n승이 나오거든? 이렇게? 근데 여전히 이 조건이나 n값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전혀 차이가 없어요. 분모가 뭐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k 4제곱꼴은 굳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k 4제곱꼴은 k제곱꼴에 다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음화인 정수가 되려면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서 제곱수 꼴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면 3의 제곱, 6의 제곱, 9의 제곱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죠? 3, 6, 9. 더 이상 없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밑에 자리가 없네. 이걸 좀 지울게요. n값이 거듭 제곱수가 아닌 경우, 거듭 제곱 아닌 경우에는 n값이 뭐가 되냐면 n은 6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럼 6의 배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냐면 13개가 있어요. 6부터 98까지.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과 겹치는 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누가 겹치냐면 6의 제곱이 겹치죠. 6의 제곱은 6의 배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제외를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오냐면 1개, 1개, 2개, 13개 이렇게 17개 나옵니다. 얘 16개니? 왜 16개죠? 16개. 16. 16. 20개 나오네? 그럼 이거 답지 수정해야 된다. 내가 아까 이거 13으로 잘못했고. 그러면 20개로 세주세요, 20개. 더 이상 있나요? 6의 배수. 더 없죠? 이렇게 세주시면 된다. 그래서 저렇게 셀 때, 아까 나처럼 이런 거 겹치는데 여러 번 세지 마시고,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런 거 넣어서 이제 제외하시고, 이거는, 범위를 벗어나니까 제외한 거고, 어렵진 않죠. 근데 경우를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게 편한가? 그러니까 이거를 경우를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n값이 6의 배수인 경우, n값이 짝수인 경우, n값이 3의 배수인 경우, n값이 뭐 2랑 3이랑 서로소인 경우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누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거듭제곱꼴로 나누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럼 얘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경우를 나눈다는 거.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변형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4번. 자, 두실수 x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2의 xy 승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어쨌거나 xy 곱의 최대값을 보는 거네. 좌우가 신기하게 생겨서 하나는 로그 x의 y고 하나는 밑이 10인 상용 로그네요. 마이너스 로그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나 봐. 그럼 나는 얘가 상용 로그니까 너도 상용 로그로 좀 바꿔줄까? 이렇게 x분의 로그 y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로그 x를 양변에 곱해줄게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로그 x에 1 마이너스 로그 x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보고 싶은 거는 xy의 최대거든. xy라는 거를 로그 쪽에서 탄생을 시키려면 양변에다가 로그 x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게 뭐냐면 로그 xy란 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긴 거의 최대를 구하면 돼요. 근데 언제 최대야? 로그 x가 얼마일 때? 이렇게 1일 때, 그죠? 로그 x가 1에서 최대가 나오죠. 자, 로그 x를 t라고 치환했다면 저거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니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정확히 t가 1일 때 최대 1을 가져요. 그 최대값 자체도 1이에요. 즉 로그 xy의 최대가 1이니까 xy의 최대는 10이 최대죠. 답은 2의 10승인 1024가 나온다. 4번도 좀 독특하죠. 뭐 약간 새롭죠, 나름. 약간 특이한 것들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5번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경우를 나눠야 될 줄 알았는데 경우를 나눌 일이 없고 그냥 갖다 대입하면 돼서 간단하게만 보시면 오늘은 7번이 제일 어려워요. 7번 우리 근데 예전에 한번 봤던 겁니다. 그때 아마 준호는 맞았던가? 기억나냐 7번? 자 보세요. 자연수 n에 대해서 fn 다음과 같대요. fn은 로그 2의 n 또는 로그 루트 3의 n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경우를 나누겠대. 마지막에 fa, fb, ab가 각각 3의 n승, 2의 n승인 걸로 봐서는 그냥 a는 홀수, b는 짝수죠. 즉 a는 위로 들어가고 b는 아래로 들어가겠네. 즉 gn이라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 너는 4에 fa인데 a는 위로 들어가야 돼요.
a가 위로 들어가면 로그 2의 3의 n승이죠. 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빼기 3의 fb인데 b는 짝수기 때문에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로그 루트 3의 2n승. 요거 식만 잘 맞춰주시면 너는 4로 바꾸고 2 곱해도 되죠? 너도 3으로 바꾸고 2 곱해도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죠? 너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와요. 9의 n승 빼기 4의 n승이 나오는구나. 너가 언제 1000보다 커지는가? 어차피 n값이 3일 때까지는 안 되죠. 왜냐면 얘가 10의 3승보다 작기 때문에 n값이 정확히 4가 되면 최초로 등식이 성립합니다. 어디? 요거? 양변에 로그 x를 더했어요. 원래 로그 y가 있었는데 로그 x 양변에 곱하고 나서 로그 y는 원래 요거였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xy꼴을 만들려고 양변에다 로그 x를 더했어요. 그래서 그 2가 된 거예요. xy를 만들어 주려고. 그 다음에 6번. 6번도 예전에 봤던 거에 대한 변형이고, 보시면 집합 k는 k라는 거는 100이하의 자연수. 근데 로그 3의 n 마이너스 로그 3의 k가 정수. 이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되지? 로그 3의 n 마이너스 로그 3의 k는 m이라고 쓰고 정수라고 쓰 있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건가? 얘를 이쪽으로 k분의 n는 3의 m승 되나요? 내가 이 집합의 마지막에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k 값의 개수에 따라서 달려있죠. k는 어떻게 되냐면 k는 원래는 이렇게 돼. k는 역수 취하니까 이렇게 n 곱하니까 n 곱하기 3의 마이너스 m승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m값이 정수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로 놓고 m'이라고 놓고 푼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냥 m'은 정수.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죠. m값이 정수라는 거는 마이너스 m도 어차피 정수예요. m이라는 어떤 정수 범위를 움직이니까 나는 그냥 3 곱하기 정수승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F12는 3이고 F13은 2래. F12가 3인 이유는 뭐냐면 Fn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생긴 K값 100 이하의 자연수 K값의 개수거든. 근데 만약에 12가 되면 이 자리에 12 곱하기 3의 정수승 꼴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K가 될 수 있는 거는 먼저 3의 마이너스 1승 곱해도 괜찮죠. 3의 0승 곱해도 괜찮고 3의 1승 곱해도 괜찮지만 3의 제곱부터는 곱하면 100을 벗어나죠. 그죠? 12 곱하기 9는 100보다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F12가 3이 나왔던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K의 개수는 정수 M'의 개수랑 똑같아요. n 곱하기 3의 정수승이 자연수가 되는 그런 형태들 중에서 너의 지수의 개수를 찾으면 돼요. 근데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이렇게 3개가 가능하죠. 그죠? 13일 때는 어때? 3의 마이너스 1승 같은 게 안 되겠죠. 왜냐면 너는 3을 인수로 갖지 않으니까. 3의 0승 가능하죠. 3의 1승까지는 가능하지만 3의 제곱부터는 역시 안 되죠. 100보다 커지니까. 그럼 어떤 것만 가능해? 3의 0승 곱한 거, 3의 1승 곱한 거 두 개가 가능해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그렇다면 fn이 1이 되는 그런 n의 개수라는 거는 당연히 뭘 인수로 가지면 안 될 것 같냐면 3이라는 건 인수로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3을 인수로 가지면 3의 마이너스 1승도 되고 3의 0승도 되고 기본적으로 두 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3과 서로 소인 n 중에서 중요한 거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한 개잖아. 그러니까 너보다 작아요. 3 곱하기 3n이 100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것들만 가능해져. 커나 같은 건가? 커나 같은 거. 볼게. 큰 거. 큰 거. n 3 그러니까 3을 곱했을 때는
100보다 커져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제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34부터 100까지가 가능하겠죠. 이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럼 34부터 100까지는 3의 배수가 되는 게 몇 개냐면 33부터 99, 3으로 나누면 11부터 33. 얘를 그냥 포함을 시켜서 빼려고.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23개. 너를 33에서 너에서 빼면 얘가 원래 67개인가? 68개인가? 그래서 너 빼기 너. 그래서 답이 45개가 된다. 마지막 7번. 으쌰. 자, 보시면 휘문국 비출이었고, 자, 정수 n에 대해서 fn이라는 함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근데 ab, fn 2차식이죠? 가번. 인수분해 해봤더니 가번의 의미는 뭐냐면 f 2는 0도 아니고 뿔마 1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3개가 안 되고, 그리고 나번 로그 7에 너를 는 0을 성립하는, 즉 fn이 2n-4승을 했을 때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수 n이 4개래요. 이 상태. 그리고 그 합이 26. 그럼 봐봐. 어떤 fn의 2n-4승이 1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fn 자체가 1이 돼도 돼요. 이런 게 가능하죠. 또는 마이너스 1이 돼도 괜찮죠. 왜? 너가 마이너스 1이면 어쨌거나 얘는 짝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밑이 1이거나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1인 것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밑이 음수가 되면 지수에 대해서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수가 지금 n값이 만약에 1이야. 그럼 지수가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지? 지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밑이 마이너스 1이 돼도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정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죠? 맞다니 된다니까. 정의가 된다고. 괜찮다고. 음수가 안 되는 거는 언제였어? 유리수부터 안 돼요. 정수범주부터 안 되는 건 누구야? 밑이 뭐가 되면 안 돼요? 자, 봐봐. 자, 0이 안 돼요. 봐봐.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 봐봐. 밑이 아니지. 지수가 자연수면 밑에 제한이 없어요. 밑은 모든 실수.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됐어.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됐다는 거는 자연수에다가 누가 추가가 된 거야? 0이랑 음의 정수가 추가가 됐어요. 맞죠? 그러면 지수가 0이거나 음의 정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 누가 문제가 되면 정확히 0이 문제가 돼요. 0의 0승도 정의가 안 되고 0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이런 것들이 정의가 안 돼. 왜? 기본적으로 A의 마이너스 N승이 A의 N승분의 1로 정의를 내가 했거든. 근데 A가 0이 되면 이 자리가 0이 되는 0분의 1꼴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 같은 거, 마이너스 1, 음수 같은 거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도 잘 정의가 된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언제부터 안 된다?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 안 돼요.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 밑이 음수가 되면 안 돼요. 밑이 그때부터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인 게 괜찮고 얘가 설령 n값이 뭐야? 문제에서 정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n-4가 음의 정수여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부분 2n-4가 음수여도 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밑에 상관없이 지수가 뭐가 돼야 돼요? 지수가 0일 수도 있지? 그지? 그럼 지수가 0이 되면 밑이 뭐만 아니면 돼? F2가. 그러니까 얘는 N2란 소리잖아. F2가 뭐만 아니면 돼요? 지수가 0일 때는 밑이 뭐가 되면 안 된다고? 0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다행히도 너를 여기서 이미 주고 있는 거라고. 밑이 0인 걱정을 안 해야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결론. 나는 기본적으로 n값이
2일 때 요걸 만족을 해. 그러한 정수 n 한 개 찾았죠. 그럼 정수 n이 3개가 더 있어야 돼. 그 3개가 어디 있겠냐는 거야. fn과 1이 만날 때 fn과 마이너스 1이 만날 때 이렇게 총 3개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너랑 겹칠 수도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너가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마일이 있고 1이 있고 원래 이렇게 4개인데 사실은 여기가 공교롭게 2일 수도 있죠.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맞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F는 절대로 뿔마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즉 F는 여기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는 어디 처박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2를 제외하고 3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문제가 풀리죠. 근데 보니까 어때? 너가 높이가 2짜리 최고차의 개수 자체가 2짜리 이차함수죠. 그러면 너를 K라고 하면 너는 K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맞아요? 1 가면 2 가잖아. 최고차의 개수 2일 때. 그러니까 너는 K 플러스 1. 다 더합니다. 너가 되겠죠? K 플러스 할 필요도 없었네? 왜 한 거지? 요거 3개 더한 게 3K. 더하기 2 더한 게 문제에서 나온 26. K는 8. 즉, 이차함수 Fn은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계수 2짜리에 n 빼기 8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갖다 넣고 끝.